임술관 분들은 세상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지난 이민년, 개묘년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변동을 겪었을 거예요. 만약 상관이 강한 사주였다면 다소 시끄러운 일들을 겪었을 수도 있죠.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었을 텐데요. 버려놓은 일의 과제들일 수도 있고 사고에 의한 골칫거리일 수도 있어요. 갑진년은 이런 모든 난관들을 해결하며 목표로 과감히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사업자 임술관 분들은 뛰어난 문제 해결력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지금까진 하고자 했던 것들이 강한 저항이나 높은 장애물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문제들이 새로운 국면에서 풀려나가는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예측했던 대로 세상이 펼쳐지고 그와 함께 자신의 문제 해결력도 상승하는 흐름이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개인적 역량뿐 아니라 환경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갑진년은 그런 환경이 잘 갖춰지는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갑진년은 천간의 갑목이 메인 테마예요. 갑목은 다소 갑작스러운 기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급진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임술관 사업가 분들에겐 그런 시대적 변화가 기회가 될 거예요. 이러한 물결을 먼저 예측하고 준비해 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갑목은 임술관 분들에겐 십성적으로 식신이에요. 식신은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는 기운입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들을 빠른 시간에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죠. 임술관 분들 특유의 흡수력과 추진력으로 사업을 성장시켜갈 수 있는 운이에요. 전반적인 환경은 미해결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갑진년의 지지진토가 편관이기 때문인데요. 편관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난관들을 의미해요. 하지만 난관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성장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과 경력이 결국 지위와 명성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편관에 기반해서 갑목 식신이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역량과 명성이 함께 발전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사주 내에 화기운이 있다면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겁니다. 성장하며 번영하는 과정이 매끄럽고 유연해지기 때문이에요. 갑진년은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성패에 있어서 온기와 흐름이 임수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술관 직장인분들은 움직임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갑진년은 갑목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임술관 분들에겐 갑목이 목기운이면서 십성적으로는 식신이에요. 목기운은 앞장서는 기운이고 식신은 능동적 태도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진년은 조직 내에서 새로운 일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새로운 일들은 기존의 경험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난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임술관 분들일 거예요. 갑진년의 지지 진토가 편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관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난제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토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따뜻해서 많은 사람들이 섞이는 기운인데요. 그런 진토 위에서 갑목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팀 단위를 이끄는 모습이기도 하죠. 임술관 분들은 특유의 흡인력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엔 당연히 상사들도 있을 텐데요. 갑진년의 임술관 분들은 정치력보단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들과의 관계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겁니다. 식신이 중심이 되는 운이기 때문이에요. 윗사람에게 기대기보다 내가 몸으로 부딪히며 해결하려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은 이해관계가 다른 기득권의 방해나 음해를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갑진년은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관습에 기대어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은 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일들을 못마땅해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임술관 분들은 성과로서 헤쳐나갈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지원하는 윗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 새롭게 부상하는 권력자들의 인정을 얻어낼 테니까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개인적 역량도 성장하고 조직 내 입지도 성장할 거예요. 향후 운세에선 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술관 분들의 애정운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자 임술관 분들은 사랑에 대한 호기심과 설레임이 강해지는 운인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성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에도 적극적이어지고요. 현재 솔로인 상태라면 새로운 만남을 위해 노력하게 될 거예요.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 연인에게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목극토라는 현상에서 비롯되는데요. 갑진년은 진토의 토기운을 뚫고 갑목의 목기운이 솟아나는 해이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임술관 분들에게 토기운은 관성이고
목기운은 식상입니다. 여자의 사주에선 관성이 남자를 의미하고 식상은 솔직한 마음 표현이에요. 즉 남자에게 내 마음을 심고 키우는 운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기존에 연인이 있었던 분들은 상대 남자가 다소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는데요. 주는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기보다 남자를 통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표현에 눈치껏 리액션을 해주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기대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결론적으로는 그 기대는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목은 진토에 잘 뿌리 내리기 때문이에요. 첫 만남을 위한 시도가 되었든 연애 중의 기대 반영이든 원하는 반응을 얻는 운세가 될 거예요. 다음은 남자 임술관 분들의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임술관 분들은 여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년 목표가 될 겁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랑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헌신을 한다는 건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상대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걸 의미해요. 사주 명리학에선 이를 설기와 생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설기는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생은 기운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자신을 태워 불씨를 살아나게 하는 걸 목생화라고 하는데요. 목기운이 소모됨에 따라 화기운이 더욱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임술관 남자분들에겐 화기운은 재성으로 여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갑진년은 목기운의 시기이죠. 만약 사주에 화기운이 있는 분들이라면 애정전선이 매우 평화로워질 거예요. 연인이 없었던 분들은 생기게 되고 연애 중이었던 분들은 사이가 좋아질 수 있죠. 꼭 화기운이 없더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겁니다. 다만 우려할 점은 목기운이 강해진다는 건 성욕의 증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남자라는 동물의 진화론적 특성상 다다익선을 추구하며 바람기가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은 수기운이 약해지는데요. 목기운이 수기운을 설기하는 것과 더불어 갑진년의 지지 진토가 수기운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같은 수기운이 임수에겐 경쟁자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람피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들키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운도 천박하게 쓰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해요. 꼭 양심을 지키며 행복한 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임술관 분들의 일과 사랑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개수일간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